예, 저 방금 소개받은 메디사피엔스 강상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바이오 박사도 아니고요. 사실 바이오 학사도 없고 석사도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약간은 AI 쪽이고 미국에서는 거의 마케팅만 한 20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질문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디사피엔스도 희귀 질환 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금창원 대표는 뭐 훨씬 앞서가고 뭐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좀 뭐 규모도 작고 그래요. 그래서 테마를 뭘로 잡아야 되나 오늘 가면서 뭘 가지고 가야 저희들은 좀 신생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서 신생아 얘기는 뺐습니다. 이게 부재는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DNA 링크라는 곳에서 바이오에 좀 첫발을 디뎠고요. 그리고 신생아들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그 From Cradle to the Grave라고 뭐 제일 처음 받는 검사가 우리한테서 받는 검사가 될 것이고 그게 DB로 돼 있으면 그걸 계속 트래킹하면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은 저희들은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패널과 그 소프트웨어. 근데 패널보다는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AI랑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는 이제 메디솔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솔루션으로. 조달청 그 산업부에서 혁신 제품으로 올 7월 달에 등록이 돼서 그 조달청에서 우리가 사회적 좀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 그룹인 신생아랑 희귀 질환 두 개가 이제 교집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가버먼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그 그냥 직접 계약해서 살 수 있는 걸로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 확장성은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저보다는 저 이제 지난주에 대만 출장을 갔는데 지금 대만 병원에 지금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상무가 안 왔습니다. 오늘 전주에 이렇게 미팅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희귀 질환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드리빌리언에 비할 바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는 확장성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옥스퍼드 나노포화라고 다 아시죠? 일루미나 시퀀싱도 있지만 그 숏 리드 말고 롱 리드가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데 좀 더 포터빌리티가 가미되고 좀 싸고 그래 그쪽으로 해서 감염병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보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익스펜더블 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연혁은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만든 지도 꽤 오래됐는데 코비드 시절에는 사실 우리나라 신생아가 안 태어나잖아요. 거의. 그죠?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신생아는. 그래서 좀 미국 쪽 제가 이제 미국 쪽을 좀 더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비드 기간에 사실 뭐 한 3년간은 거의 뭐 활동을 잘 못했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행히 저 샌디에고에 지금 지사를 차렸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샤프 병원이라고 제가 어바인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나머지 미네소타랑 뭐 뉴욕이랑 이렇게 살다가 그쪽에서 이제 큰 병원을 하나를 잡고 회사를 차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DNA 링크 때도 제가 개척한 병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희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인 이유는 희귀 질환 발병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 그 금창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진단을 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게 니큐라는 게 잘 셋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인슈런스가 없어버리면 아무리 뭐 응급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뒷받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인도가 희귀 질환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뺐어요. 선진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만이 그 아시아 쪽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유목민족 베이스라서 그런지 그 동성동본 결혼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빈살만 있죠. 그 미스터 에브리띵. 그 빈살만 부인이 사라인데 그 둘의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친 결혼이 많은 거죠. 일본만 해도 뭐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회사로 볼 때, 세 나라로 볼 때 일본은 당연히 많고, 졸업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800명인가 그런데 일본이 아마 600명이 있을 겁니다. 대만도 뭐 한 2,300만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되지만 우리의 그 명당 계산할 때 거의 10배가 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받은 계산으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품이 메디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사실은 패널이랑 메디CBI라고 하는 AI 솔루션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솔루션이죠. 패널이라는 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를 디텍션 할 수 있게 만든 시약의 조합이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오밈이나 이런 데서 보고 이래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AI BI 솔루션인데 그게 이제 메디CBI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했죠. 그게 메디CBI의 블랙박스입니다. 그죠? 인풋이 점라인 생식 세포가 되면 유전 질환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소매틱이면 그 캔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점라인에 머물러 있고 지금 2단계는 그 소매틱까지 익스펜드를 하고 그 인펙셔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또 그 ODA 프로그램에 뭐 코이카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필리핀 쪽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 그 코비드도 그렇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이 또 옥스퍼드 나노포화 테크놀로지 그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펙셔스 디지즈 쪽으로까지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 제품 인증서인데 이걸 받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소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B2B라든지 B2G 심지어는 지금 같은 코이카 같은 경우는 G2G가 되는 거죠. 가버먼트 투 가버먼트.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는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디에고에 지사를 지금 차려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쪽이 IRB라는 거 뭐 다 아시죠? 그 인스티튜셔널 뭐 리뷰 보든가 그걸 봤는데 제가 대만을 이렇게 하는데 대만에서 하고 있는 뭐 다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호트. 그게 원래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협약까지 끝났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20년간 사귄 데인데 아직까지 그 IRB 끝에 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보니까 미국 그 샤프 병원이 그 남프라핏이에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고요. 의사도 많고 거기 보면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에 보면은 뭐 경로당 비슷한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이노베이티브하다, AI다, 뭐 오토메이션이다 이런 거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TMU 같은 경우에 타이베이 메디컬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인데 그쪽은 굉장히 빠릅니다. 주인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대만에 있는 두 병원하고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생각했던 거를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지금 자꾸 제가 에피소드 쪽으로 자꾸 빠지는데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복잡하죠 지금 이게 이 사업 모델을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24년 지금 올해의 국내 매출이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나오기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아마 그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IPO는 26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급하긴 합니다. 이때가 저희들이 77억을 받았어요. 그냥 아껴 쓰고 뭐 과제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리즈 B로 한 1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달러를 좀 넣은 걸로 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프로블럼, 그냥 페인 포인트가 뭐냐고 할 때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거 궁금한 적 없었어요? 레어 디지즈라고 해서 희귀 질환이라고 할 때 왜 희귀 질환이라고 부르지? 제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희귀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일단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인베스터들 오면은 물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되냐고. 희귀란 말이 붙어버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만 명 이하 굉장히 작죠. 0.004%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커머셜로 그 말이 되게 하느냐? 양수 검사 같은 경우에 양수 검사를 하면 273분의 1 정도로 다운 신드롬이 나와요.
근데 양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저도 했거든요. 제가 한 게 우리 집사람이 했는데 그 예,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들 둘 다 낳았는데 첫 애가 낳아가지고 그게 의사 우리가 착상 날짜를 잘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길이로 재더라고요. 허벅지 길이로 재서 2주일인가 있다가 오라 그러는데 다운 신드롬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뭐 있습니까? 구글 찾아보고 그 2주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말도 별로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그게 괜찮다고 했을 때 야, 이 비싼 걸 왜 하게 했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스크리닝의 개념을 도입하자. 그래서 니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전적으로 가장 취약한 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고요. 왜냐하면 저체중아나 미숙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그 뮤코폴리사카로도시스라든지 갈락토시미아나 이런 거 대사 질환에 걸리면은 뼈가 막 돌아가요. 막 발목이 뒤틀리고 다리가 막 벌어지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시퀀싱을 안 해버리면 어디로 오냐면 심틈만 보고 온다면 정형외과로 와요. 잘못됐죠.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액셔너블 한 거. 이런 얘기 재밌죠, 그죠? 이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어쨌든 그 신생아는 그래서 신생아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샤프 병원이 아기가 250g으로 태어났는데 살렸어요. 기네스북에 있어요. 250g이면 발이 한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뽑는데 한번 뽑아놓고 또 뽑는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 이렇게 발 뒤꿈치에 찌르잖아요. 한 방울 뽑는 것도 힘든 거죠. 실제로 튜브에 뽑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면서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장 작은 혈액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진을 다 보게 되지만 한 2만 개를 다 보게 되지만 저희들은 딱 220개만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보통 보면 이제 안과 의사들은 눈에 대한 희귀 질환밖에 못 봐요. 그래서 희귀 질환 전문가라고 할 경우에 많아봐야 5개에서 10개죠. 근데 저희들은 모든 과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지금 미국에서 그 약간 그 레퍼런스로 잡을 수 있는 회사에 물어보니까 한 명당 한 10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논문 뒤지는 거죠. 펀메드 같은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4,0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을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하, 30분 이하. 원래 AI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그 영상의학 그 선생님들이 AI를 싫어하죠. 왜 싫어요? 리플레이스 된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사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analysis and interpret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interpretation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사회적 비용은 원래 그 치매 노인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집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희귀질환 걸린 신생아나 이런 애들이 한번 태어나면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니오식 액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 그 보고자 하는 유전자를 디텍션하는 패널이고 메디CBI가 그 AI랑 BI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 이 연두색 부분이 BI입니다. 아까 뭐 다행히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스태티스틱스라고 보면 돼요. 컴패리즌이라고 보면 그냥 그 건강아와 아픈 애의 그 유전자를 비교해서 변이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몇백만 개가 나오는데 홀지놈 시퀀싱 같은 거 하면 저희들은 보통 보니까 한 2,000개 안팎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잡히는데 정말 얘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은 뺀 거죠, 저희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 같은 회사들이 밝혀내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루미나 시퀀싱은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게 AI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메디패소, 메딜라스, 메디제나이라고 돼 있는데 메디패소는
그 NLP라고 보면 되고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 메딜라스가 LLM입니다. 결국 펀매들을 뒤져서 다음에 할 때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메디제나이는 커스터마이즈해서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바입니다. 이게 희귀 질환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같은 세션에서 같은 뭐 패널에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다행히 저희들이 옥스퍼드 나노포어 테크놀로지 ONT랑 한 3년 정도 했어요. 서울대 그 교수님이랑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USB 같은 거 달고 있으면서 분석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애플이랑 같이 한다고. 오늘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M3라는 칩이 그 애플에서 이 옥스퍼드 나노포어 이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또 갈 거예요. 제가 경력 중에 보면 미국에서 도시바 노트북 마케팅 디렉터도 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노트북을 팔다가 빨리 스마트폰으로 못 갈아탔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뭐 테크놀로지가 워낙 빨리 진전하니까 그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 그 노바식 같은 경우에 한 20억, 30억 해요. 그러니까 막 크고 그런 건 현장 진단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옥스퍼드 나노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00불 하죠. 쪼매난 거, 그 미나이론 같은 경우에. 근데 USB에 담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걔네들이 국려지책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딴 얘기만 했는데 2017년에 애들이 한 4명 죽었어요. 이게 뭐 이 균 이름이 좀 힘듭니다. 뭐 어쨌든 이 신생아 4명이 영양제 지질 주사인가 맞고 이렇게 그 세균에 감염돼서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뭐 아주 떨어져 있죠. 당연한 얘기죠. 출생 전에는 태반을 통해서 되고 출생 중에는 산도를 통해서, 출생 후에는 입이나 뭐 이런 다른 경구를 통해서 되는데 이 출생 후에 걸리는 이게 이제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기사에 나온 게. 그래서 발병률도 꽤 높아요. 1000명당 1명에서 5명.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 니큐라고 말씀했죠. 신생아 집중치료실. 니큐라는 걸 보면은 니큐 그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니큐 들어갔다가 햇볕을 못 보는 애들은 데이터가 안 잡히는 거죠. 거의.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오토프시 같은 게 잘 된다고 해도 포스트 모템 같은 경우에 된다고 해도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니큐로 들어가서 사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큰 이유가 노산이에요. 노산이 35살 이상 되면 1살 차이에 확 달라져요. 퍼센티지가. 그리고 제가 볼 때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신생아 폐혈증, 폐렴, 수막염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진단하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항생제. 왜냐하면 항생제는 줬을 때 이게 무슨 균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나오는데 거의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97%가 똑같아요. 심지어는 100%가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항생제 뭐 쓰겠어요? 일단 제일 센 거 쓰겠죠. 그 다음에 쓸 게 없죠.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sRNA라는 걸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 한계를 제가 느껴서 지금 여기 나오죠. 오른쪽에 나오는 게 97% 이상, 심지어는 100%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퀀싱을 여러 번 해도 그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은 유사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겁니다. 똑같아요. 뭐 살모넬라다 나오는 뭐 병 이름도 다 똑같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좀 더 강점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니까, 지금 이게 시간인가요? 3분 남았다는 거죠. 3분은 아니고 한 6분인데 한 6분에서 7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 그 좀 다 돼 가는데. 예, 그래서 이게 16S rRNA로는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3S rRNA를 섞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행히 우리 회사에 그 소프트웨어 도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오타쿠라고 부르는. 제가 어제 이제 좀 발표 준비한다고 어제 한 8시 반쯤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그룹장이 확 나타나더니 확 뛰어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문을 열어놓고 이 에어컨 안 나오잖아요, 회사. 그래가지고 얘가 팍 들어오더니 사실 지가 놀래겠어요, 내가 놀래겠어요. 나는 앉아 있다가 근데 그 애가 오자마자 제가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그 락을 틀어놓고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약간 오타쿠 비슷한 애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계속 그 현장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DNA가 좀 작을 경우도 많고 컨테미네이션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로 계속 구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칭으로 지금 이름은 메디아이디라고 잡아놨는데 16S랑 그 23S를 합쳐서 하니까 조금 더 그 적중률이 높아지더라. 아까 얘기했던 ONT 있죠. 그 옥스퍼드 나노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원래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지만 싼 가격에 안 해도 될까 한 70% 버린다면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AI를 저도 뭐 제역의 직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뭐 공부를 했지만 사실 AI 잘 모르는데 저는 AI를 그냥 룰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실험할 때 안 해도 될 것들을 충분히 제해 주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해주면 막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 같은 회사가 DB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금창원 대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진단 회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진단 회사가 되면 이게 밸류를 좋게 안 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VC들은 없죠. 그죠? 한 2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500억. 그러니까 끼케야 뭐 2,500까지 보는 거죠. 근데 그 진단 회사라는 부분에 아까 같이 이제 DB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거를 엮어야 되는 거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좀 나쁘게 보긴 합니다. 워낙 뭐 먹튀 같이 보이는 회사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진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뭐 ONT 기반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옥스퍼드 나노포어가 뭐 잘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해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도 별로 안 좋고 많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그 임프루브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이디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3년 동안 실험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덕트가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이런 그 밸류 그러니까 뭐 페인 포인트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거죠. 원인균 적시 파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필리핀 같은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뭐 얼마 100원, 200원이면 되는 말라리아 같은 거로 그렇게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댕기 같은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앞서가니까 ODA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이게 신생아를 하는데 사실 인펙셔스 디지즈를 하는 게 밸류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커머셜로 시장을 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비용 같은 게 굉장히 크고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섬이 뭐 3,600개인가 막 그렇죠. 여기도 근친혼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게다가 또 인구도 많고 가톨릭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숏리드랑 롱리드는 뭐 다들 잘 아시죠? 롱리드에는 팩바이오가 있었는데 일루미나가 먹으려고 하다 못 먹었죠. 그 FTA죠. FTA가 노해서. 근데 롱리드 쪽에서 그나마 이제 이쪽 그 ONT는 상당히 롱리드입니다. 사실 롱리드. 애큐러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거는 뭐 다 90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낮을 때도 있더라고요. 80 몇 프로로.
어쨌든 그래서 장비 가격도 싸고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고 포터블하고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노바식 이런 거 20억, 30억이라는 비교가 안 되죠. 일루미나가 사실 제가 이제 회사 차린 데가 샌디에고인데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일루미나가 정말 비싸요. 메인테넌스 하는 걸로도 매년 막 몇 억씩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밀 의료는 뭐 다들 잘 아시죠. 요 정밀 의료가 프리시즌 메디슨이 이 이름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뭐 커스터마이즈드 메디슨, 테일러드 메디슨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바마가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직역되면서 정밀 의료가 된 거죠. 프리시즌 메디슨.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계속 이렇게 타입을 나누다가 끝에 남는 게 개인의 그 유전체죠. 사상의학, 뭐 팔상의학, 십육상의학 이런 것도 충분히 사람들 건강 체질 이제 바꾸고 그 음식을 뭘 먹어라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게 이거.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드, 내한테 필요한 약을 먹고 내한테 필요한 수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밀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이거는 뭐 커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요거는 제가 써온 거를 좀 읽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힘들던데 제가 이게 AI를 활용하는데 5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종이 떨어질라 그래서 보통 AI가 지금 이제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보통 지금 AI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그 다이그노시스를 한다는 얘기를 못 해요. 당연히 의사가 할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 결정 보조,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죠, CDS. 아까 뭐 제가 식약처 과장님한테 좋은 질문을 해서 아까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우리 이게 우리는 서포트하는 거로 해서 지금 다행히 식약처에서 전문가용으로 또다시 이렇게 법률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희소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트랙들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뭐냐 200개잖아요, 그죠? 그 병이 200개인데 한 개 하는데 만약 100억 들면 그 임상할 때 왜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느냐? 찾기가 힘들어요, 확진자. 100명 하라 해도 100명 우리나라 탈탈 털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다는 게 200개면은 이거는 뭐 삼성이 아니라 삼성 애플 합쳐도 임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방향으로 그걸 도와주는 게 지금 우리가 받은 혁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진단 의료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지금 보통 보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4는 좀 더 이노베이티브하게 한 거고, 스텝 5는 뭐 AI가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밀 의료 쪽에 보면은 진단, 치료, 예방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다 AI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 그렇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까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전혀 상관없는데 일을 했어요. 뭐 JP 모건, 도시바, 3M 뭐 이렇게 뭐 삼성에도 삼성 USA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MBA 하고 나서는 그냥 마케팅으로 바꿨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펀딩 받을 때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대표님 뭡니까? 의사세요? 아니면 바이오 박사세요? 아닙니다. 바이오 많이 아세요?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커머셜하게 가는 것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CTO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AI 쪽에서 손꼽히는 제 뭐 절친이기도 하고, 다행히 최근에 이제 치프 메디컬 오피서로는 서울대병원의 진검과 교수님께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열심히 오고 있을 권태혁 상무가 이 자료 만든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정부 쪽에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G2G 그 가버먼트 쪽으로 하는 스트래티지를 열심히 짜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